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마음새TV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지요. 아이들과 코로나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요. 아이의 숨은 능력을 끌어내는 코칭 대화,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매 순간 당신도 모르는 아이의 능력을 최고로 끌어내고 싶다면 코칭 대화를 시도해 보라. 코칭이 뭘까요? 여기에 코칭의 3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1원칙, 인간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2원칙, 해답은 코치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 3원칙, 코치는 해답을 이끌어내도록 도와주는 존재이다. 책의 구성을 볼게요. 듣기, 질문하기, 인정하기, 아이를 움직이는 메시지 전달법, 아이를 변화시키는 상황별 코칭 대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모님들, 또 결혼을 앞두신 분들도 이 코칭 대화를 익히고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면 아이들이 아주 멋지게 성장할 것입니다. 듣기, 코칭의 가장 기본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옳은 것을 아무리 말해도 효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부모인 당신은 절망감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발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아이 스스로 문제 해결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꺼이 아이의 말을 존중하며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아이에게도 높은 식견이 있으며 자신의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8조, 말 반복하기로 아이의 속마음 끌어내기. 엄마, 나 이제 그만할래. 이거 하기 싫어. 지겨워서 못하겠어. 아이들은 뭘 하다가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대부분 아휴, 또 왜? 그러면 그렇지 하는 반응을 보냅니다. 엄마의 그 한마디에 아이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엄마 눈에는 아이가 뭘 하든 진득하니 못하는 것 같지만 아이는 나름대로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의 말을 잘 들어보면 왜 하기 싫은지 이유가 있으므로 아이 말에 담긴 속뜻을 잘 읽어야 합니다. 아이의 성장을 막는 나쁜 대화. 아, 짜증나. 엄마, 이 장미조각 숙제 못하겠어. 나 이제 그만할래. 아니,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벌써 그만둬? 좀 더 해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짜증나. 정말 얘는 끈기가 없다니까. 뭐든지 하다가 도중에 내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안 되지. 그래도 피아노는 5년씩이나 하고 있잖아. 그럼 이 숙제도 피아노처럼 열심히 해보면 되잖아. 싫어. 하기 싫어. 그럼 네 맘대로 해라. 내일 학교 가면 너만 혼나지 뭐. 됐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이가 하기 싫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정말 하기 싫다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때 엄마들은 대부분 아이가 하기 싫다고 하는 말만 가지고 네가 그러면 그렇지, 아이한테 좀 더 해보라고 몰아붙이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일 학교 가면 너만 혼나지 뭐 하고 아이의 약까지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의욕도 싹 가시게 만듭니다. 그럼 효과적인 대화법, 아이를 2배로 성장시키는 코칭 대화. 자, 이렇게 대화를 해보세요. 아, 짜증나. 엄마, 이 장미 조각 숙제 못하겠어. 나 이제 그만할래. 다정하게, 우리 유미가 짜증이 났구나. 응,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시간이 걸려서 짜증이 났구나. 리카는 빨리빨리 잘 파던데. 아, 리카랑 비교해서 그런 거구나. 응, 리카한테 지기 싫어. 지기 싫구나. 응, 리카는 언제부터 조각 시작했어? 6개월 전부터 엄마한테 배우고 있대. 그래? 그럼 유미는 언제부터 조각 시작했는데? 지난달.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늘었어? 근데 엄마가 뭐 하나 물어보자. 리카는 뭐든지 너보다 다 잘하니? 아니, 수학은 내가 더 잘해. 그렇구나. 유미는 수학 좋아하고 계산도 엄마보다 더 빨리 하지? 그런데 수학은 처음부터 좋았고 잘했어? 아니, 처음에는 잘 몰라서 울었어. 맞아, 그랬지? 그럼 어떻게 지금처럼 잘하게 됐을까? 반복해서 자꾸 연습했더니. 그럼 조각도 똑같은 거 아닐까? 연습하면 잘할 수 있게 될까? 물론이지. 아이가 무엇을 하기 싫어할 때는 아이 말을 잘 들어보면 말 속에 아이 나름대로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의 말을 잘 듣고 반복하는 것으로 아이의 속마음을 끌어내 보세요. 온몸으로 듣기. 엄마 바쁘니까 빨리 말해. 한참 바쁜데 아이가 자꾸 말을 시키면 엄마들은 건성으로 대답하기 마련입니다. 엄마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엄마한테 자기 말을 더 잘 들려주려고 하지만 엄마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는 엄마, 대체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하고 화를 냅니다. 당신은 아이한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아이 마음에 다시는 엄마한테 얘기하나 봐라 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의 성장을 막는 나쁜 대화. 엄마, 있잖아. 서둘러 채소를 썰면서. 응? 왜? 오늘 학교에서 있지. 뭐? 뭐? 칼을 잡으면서. 위험하니까 저리 비켜. 있잖아. 뭐? 왜 그러는데? 엄마 빨리 밥해야 하니까 빨리 말해. 아니야, 됐어. 왜 그러는데? 이제 밥 차릴 거니까 너희는 식탁 좀 치워. 그때 레카가 말을 건다. 엄마, 냉장고 속을 들여다보면서 혼잣말로. 어머, 두부가 아직 남아있었구나. 엄마는? 뭐? 나중에 말해. 식탁 치우라고 했지? 됐어. 네. 뒷모습만 보이지 아이의 말을 듣거나 아이의 말에 그냥 귀로만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도 아이는 엄마는 듣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말은 온몸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아이를 2배로 성장시키는 코칭 대화. 엄마, 있잖아. 마사루 쪽을 향해 눈을 맞추며. 응, 왜? 오늘 학교에서 있지. 기분 좋게. 응, 학교에서. 그 자리에서 머뭇거린다. 있지. 다정하게 눈을 바라보면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뭐? 칭찬받았어? 좋았겠다. 우리 마사로 칭찬받을 일 했어? 응, 있지. 그때 레카가 말을 건다. 엄마, 레카를 바라보며, 응, 레카. 나도 오늘 좋은 일 있었어. 정말? 좋은 일 있었어? 굉장하다. 근데 있지, 엄마 너희 둘 얘기 자세히 듣고 싶은데 지금 저녁 준비 때문에 바쁘거든? 나중에 밥 먹으면서 천천히 들으면 안 될까? 레카 마사루, 좋아.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둘 다 엄마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러면 저녁 준비가 빨리 끝나서 그만큼 얘기 많이 할 수 있는데. 알았어. 고마워. 그럼 우선은 둘이서 식탁 좀 치워줄래? 엄마는 아이의 말을 반복하면서 공감해주고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려 아이의 눈을 맞추며 온몸으로 관심을 표현해야 해요. 시간이 없을 때 무리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아이는 엄마의 태도에서 이미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구나 라고 느껴 엄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때는 차라리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얘기하자, 혹은 5분 안에 할 수 있다면 들어준다는 식으로 말해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52쪽 말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왜 학원 안 갔어? 대체 어쩌려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이나 말하기 어려운 것을 털어놓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더욱이 아이들은 잘못한 일을 부모에게 말하면 야단을 맞을까봐 걱정이 돼 더욱 얘기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용기는 언제 어느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보자. 아이의 성장을 막는 나쁜 대화. 들어. 쇼타, 왜 엄마 아빠가 화났는지 알고 있지?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학원을 빼먹다니. 대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뭐라고 말 좀 해. 여보, 그렇게 화내지 말고 용서해줘요. 쇼타도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쇼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빠한테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말씀드려. 당신이 맨날 애 역성을 드니까 애가 저 모양이잖아. 왜 괜히 나한테 짜증이에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너 진심이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부모들은 기대를 걸고 있던 아이가 실망을 시키면 대부분 분노의 감정을 사귀지 못해 아이한테 그대로 쏟아붓습니다. 쇼타의 아빠도 위압적인 표정과 마치 범인을 추조하는 형사 같은 말투로 쇼타를 계속해서 야단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이를 2배로 성장시키는 코칭 대화. 한번 볼까요? 쇼타를 부른 엄마, 아빠는 쇼타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는다. 쇼타, 우리 얘기 좀 하자. 쇼타가 좀 말하기 어려워도 엄마 아빠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동안 연락도 없이 학원에 안 갔는데 사실이니? 엄마도 아빠도 있는 그대로를 알고 싶어. 혹시 쇼타가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면 들어주고 싶고. 작은 소리로.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데.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데? 학원에서 배우는 공부가 학교보다 어려워. 3개월 전부터 점점 따라가기가 힘들어졌어. 그래서 학원 가기 싫어져서. 그랬구나. 계속 힘들었겠네. 우리 쇼타가 학원을 잘 다니고 있는지 어떤지 진작 물어볼 걸 그랬네. 엄마 아빠 학원 빠져서 죄송해요. 그래, 말없이 빠진 건 잘못이야. 엄마 아빠도 많이 놀랐어. 앞으로는 고민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말해. 네,
그나저나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쇼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다른 학원을 찾아볼까? 아님 혼자서 공부해 볼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때 아이를 야단칠 때 아이를 부모의 정면으로 앉히는 것보다는 옆에 앉으면 아이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고요. 또 이런 상황은 아이의 미묘한 태도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짜고짜 아이에게 야단부터 치기보다 우선은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이와 함께 생각하는 같은 편이라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를 책망하거나 몰아세우지 않고 아이의 상태에 페이싱하며 대화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말을 반복하며 들어주고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면 아이는 안도감을 느끼고 마음을 열어 자연스럽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판단하고 보다 나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부모가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 아이가 그 방안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되고 신뢰가 넘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생각 정리로 아이의 의욕 끌어내기. 실수만 없었으면 90점 받았을 텐데.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아왔다. 엄마라면 당연히 기쁘고 아이에게 칭찬을 해줄 것이다. 아이도 엄마가 좋아해주면 기쁨이 2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성장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기회로 아이에게 더 큰 성장을 끌어낼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스지의 예를 통해 한번 살펴보자. 아이의 성장을 막는 나쁜 대화. 엄마, 이거 이번 시험 결과구나. 기뻐하며 와, 80점 굉장하네. 미스지의 얼굴을 보며 잘했네. 쑥스러워서 그냥 좀 열심히 했더니. 조금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나 잘했어? 어떻게 공부했어? 매일 조금씩 복습을 했을 뿐이야. 복습만 조금 한 거야? 우리 미스즈 너무 대단한데? 그래도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90점 받았을 텐데 좀 아쉬워. 아니야, 그래도 대단해. 엄만 정말 기분 좋아. 오늘 저녁은 미스즈가 좋아하는 불고기 해줄게. 와, 신난다. 이런 체험을 잘된 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더욱 아이의 실력을 쭉쭉 올라가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이를 2배로 성장시키는 코칭 대화. 조금 쑥스러워하며 엄마, 이거. 와, 80점? 우리 미스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엄만 정말 기쁜데 미스즈는 어때? 나도 기분 좋아. 그런데 좀 억울해. 억울해? 뭐가?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90점 받았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실수가 없어질까?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어. 다음번엔 실수 절대 안 할 거야. 그럼 다음번엔 몇 점 받을 것 같아? 90점. 엄마 꼭 기대하고 있을게. 이 대화처럼 억울하다, 더 잘할 수 있다처럼 아이의 속내를 끌어내주세요. 또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서 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미스즈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대책을 생각해내듯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 엄마가 아이의 강한 동기부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좋은 일을 체험했을 때는 칭찬으로만 끝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의 효과적인 질문을 이용해 아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성공 체험에 머물지 않고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생각 정리로 아이의 의욕 끌어내기. 실수만 없었으면 90점 받았을 텐데.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아왔다. 엄마라면 당연히 기쁘고 아이에게 칭찬을 해줄 것이다. 아이도 엄마가 좋아해주면 기쁨이 2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성장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기회로 아이에게 더 큰 성장을 끌어낼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스지의 예를 통해 한번 살펴보자. 아이의 성장을 막는 나쁜 대화. 조금 쑥스러워하며 엄마 이거 이번 시험 결과구나 기뻐하며 와 80점 굉장하네. 미스지의 얼굴을 보며 잘했네. 쑥스러워서 그냥 좀 열심히 했더니. 조금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나 잘했어? 어떻게 공부했어? 매일 조금씩 복습을 했을 뿐이야. 복습만 조금 한 거야? 우리 미스즈 너무 대단한데? 그래도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90점 받았을 텐데 좀 아쉬워. 아니야, 그래도 대단해. 엄만 정말 기분 좋아. 오늘 저녁은 미스즈가 좋아하는 불고기 해줄게. 와, 신난다. 이런 체험을 잘된 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더욱 아이의 실력을 쭉쭉 올라가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이를 2배로 성장시키는 코칭 대화. 조금 쑥스러워하며 엄마 이거 와 80점? 우리 미스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엄만 정말 기쁜데 미스즈는 어때? 나도 기분 좋아. 그런데 좀 억울해. 억울해? 뭐가?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90점 받았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실수가 없어질까?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어. 다음번엔 실수 절대 안 할 거야. 그럼 다음번엔 몇 점 받을 것 같아? 90점. 엄마 꼭 기대하고 있을게. 이 대화처럼 억울하다, 더 잘할 수 있다처럼 아이의 속내를 끌어내주세요. 또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서 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미스즈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대책을 생각해내듯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 엄마가 아이의 강한 동기부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좋은 일을 체험했을 때는 칭찬으로만 끝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의 효과적인 질문을 이용해 아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성공 체험에 머물지 않고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자주성 끌어내기. 휴지랑 손수건 챙겼어? 아이가 처음 겪는 일은 엄마에게도 첫 경험이다. 특히 첫 아이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아이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거나 참견해서 못하게 하거나 아예 엄마가 대신해 주지는 않는가? 엄마의 이런 배려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지 여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막는 나쁜 대화. 빼놓은 것 없이 잘 챙겨? 혼자서 할 수 있겠어? 엄마, 신문지 있어? 신문지? 돗자리 아니고? 이번엔 신문지 가져가기로 했어. 비가 오면 어쩌니? 돗자리가 낫지 않아? 아니야, 다른 애들도 다 신문지 가져올 거야. 혹시 모르니 돗자리도 가져가면 좋잖아. 휴지랑 손수건 챙겼어? 아직, 이제 챙길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좀 보여줘봐. 이거면 다 됐어? 선생님이 다른 건 말씀 안 하셨니? 이것밖에 없었어.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러고서 빼먹는 건 있어도 엄만 몰라? 실수 없이 캠프를 즐기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지나치죠? 아이가 생각하기 전에 이것저것 확인 질문을 막 반복하고 있어요. 자, 아이를 2배로 성장시키는 코칭 대화. 준비는 어떻게 돼가? 이제 옷만 챙기면 돼. 꽤 많이 했네. 아, 신문지 빠뜨렸다. 창고에 많이 있어. 그런데 뭐에 쓰려고? 돗자리 대신 쓰려고. 그래?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는데? 하루치 정도. 아, 혹시 모르니까 이틀치가 좋겠다. 이틀치면 돼? 아, 맞다. 비 올지 모르니까 사흘치로 할까? 그럼 좀 무겁겠네. 그렇네. 신문지 말고 비 올 때 뭐가 좋을까? 방수되는 게 좋겠어. 비닐 돗자리 있어? 좋은 생각이야. 돗자리 있어. 가져갈래? 그래, 비 와도 돗자리 깔면 돼. 뭐 또 엄마가 도와줄 거 없어? 아니, 나머진 내가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내일 무슨 일 있으면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해. 엄마도 내일 화창한 날씨 되길 기도할게. 아이가 다소 미덥지 못하더라도 엄마가 아이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의 방식에 맡기면서 아이보다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이를 믿고 맡긴다는 것은 아이에게 눈을 떼고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를 조절하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이는 체험을 통해서 판단력과 사고력,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쌓아갑니다.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아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다소 미덥지 못하더라도 엄마가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주기보다 아이가 하는 대로 지켜보면서 뭐가 좋을까?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아이가 보다 좋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혼자서도 잘하는 아이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는 결국 엄마가 만듭니다. 네, 저도 좀 찔림이 있네요. 아이에게 많이 간섭을 하고 못 믿어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 또 체험을 통해서 판단력과 사고력, 자신감을 쌓아가는 아이로 성장하겠지요. 아이한테 질문을 할 때는 양자택일을 요하는 할래, 말래 이런 질문보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아이의 선택 가능성을 넓혀 주세요. 양자택일의 질문은
아이에게 질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백쪽, 덩어리 작게 하기, 문제 잘게 나누기. 방이 이게 뭐야? 안 치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인생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그 정도가 어른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렇지만 싫다고 해서 피하면서 살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아이가 못해, 무리야 라고 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이의 성장을 막는 나쁜 대화. 미치루, 방이 이게 뭐야? 좀 치워. 몇 번을 말해야 알겠니? 알았어. 치우면 될 거 아니야? 계속 치운다 하면서 안 하니까 그렇지. 오늘 저녁 먹기 전까지 치워? 오빠 방 좀 봐. 바쁜데도 항상 깨끗하게 치워놓잖아. 너만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니?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치울 시간이 없단 말이야. 또 변명이니? 그럼 엄마가 맘대로 치워버린다? 안 돼. 엄마가 치우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치워. 오늘 중에 깨끗하게 치워놓지 않으면 정말 엄마가 맘대로 치워버릴 거야? 절대 안 돼. 네. 저도 이렇게 아이에게 화를 내며 방 치우라고 강요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방은 또 치워있지 않아요. 또 설사 치운다고 해도 또 어질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를 2배로 성장시키는 코칭 대화인지 한번 보세요. 미치루, 책 읽고 있니? 어머머, 이 방 상황이 꽤 심각하네. 나중에 치울 거야. 방 치우기가 싫어? 싫은 건 아닌데 뭐부터 치워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긴 다 치우려면 시간 좀 걸리겠다. 그런데 미치루가 한꺼번에 치우려고 해서 그런 걸 아니까? 미치루는 방 치우는데 하루에 몇 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니? 짧은 시간이라도 좋아. 10분 정도. 10분 정도라. 그럼 어디부터 손을 대면 좋을까? 책상 위. 책상 위? 어떻게 하면 될까? 책은 책장에 다시 꽂아놓고 필요 없는 종이는 버리고. 그럼 그 다음날 10분은 뭐 할까? 서랍종이. 그래, 좋았어. 책상 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연필이랑 공책이 막 섞여 있는 걸 나눠서 정리해야지. 어떻게 나누는데? 인생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해본 것보다 무게가 큰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때는 책상 위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책상 안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조목조목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아이가 부담을 덜 느끼게 됩니다. 네, 저도 이 방법을 써봐야겠어요. 92쪽 질문으로 선택의 가능성 넓히기. 학원 다닐 거야, 말 거야. 효과적인 질문은 아이의 자유로운 발상과 사고력을 길러줍니다. 엄마는 아이를 성장시키고 싶은 욕심에 아이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가 엄마의 질문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부담스러워 한다면 아마도 아이가 답을 강요받는 기분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음 대화를 보도록 할게요. 아이의 성장을 막는 나쁜 대화. 다카요시, 학원 숙제 했어? 깜빡했네. 할 마음이 있기는 한 거야? 없으면 학원 그만둘래? 엄마가 잔소리를 해야 공부할 거면
학원 그만두든지 계속 할 거야, 말 거야? 귀찮아하는 표정으로 계속 할 거야. 그럼 엄마가 말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공부해야지. 알았어, 하면 되잖아. 계속 할지 그만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다그치는 질문은 그 이외의 선택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답을 선택했다고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를 2배로 성장시키는 코칭 대화를 보도록 해요. 다정한 목소리로, 다카요시, 학원 숙제 했어? 깜빡했네. 깜빡했어? 요즘 학원 공부가 별로인 것 같은데 어때? 숙제하는 게 재미없어. 재미없어? 엄마가 뭐 하나 물어볼게. 다카요시는 숙제를 마지못해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아예 안 하는 것, 3가지가 있다면 어느 게 좋아? 즐겁게 하는 게 좋겠지.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그럼 숙제를 좀 더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가 좀 재미있게 가르쳐주면 좋겠어. 엄마가 가르쳐주는 게 좋아? 그럼 같이 공부할래? 정말? 와, 좋아라. 아이한테 질문을 할 때는 양자택일을 요하는 할래, 말래의 질문보다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아이의 선택 가능성을 넓혀주세요. 양자택일의 질문은 아이에게 질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숨은 능력을 끌어내는 코칭 대화. 매 순간 당신도 모르는 아이의 능력을 최고로 끌어내고 싶다면 코칭 대화를 시도해 보라. 오늘은 파트 1 듣기, 파트 2 질문하기를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